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판사로 하여금 이거 공탁 건 거 전혀 무의미해, 무쓸모해, 양형에 반영해주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필살기가 무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받는 합의, 더 빠른 합의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공탁금만 내고 합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해자 어떻게 혼내줄 수 있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상의 반응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공탁금 건 상대방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공탁금만 걸고 합의는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혹은 공탁금 너무 적게 걸어 놓은 경우, 혹은 상대방이 어떤 제대로 된 사과나 진심 어린 반성도 없이 그냥 공탁금만 걸고 때우려고 하는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 공탁금 받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분께서 저희한테 유선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내면 가해자가 아무리 공탁을 했어도 그게 형량에 반영이 안 되나요? 판사님들이 선처 안 해주시나요? 반드시 실형 나오고 집행유예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판사로 하여금 이거 공탁 건 거 전혀 무의미해, 무쓸모해, 양형에 반영해주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필살기가 무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가해자가 공탁을 걸 때 어떠한 것들을 제출하는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해자 놈들이 공탁을 걸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안 받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공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으니까 어쨌든 형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해자를 선처를 해줬습니다. 재판이 끝났네. 피해자는 공탁금을 아직 안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빨리 가해자가 그 공탁금 다시 이제 피해자 안 받아가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면은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냈던 돈도 다시 돌려받고 선처도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공탁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탁 가해자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심지어 피해자가 동의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공탁금을 회수한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서면을 내면서 공탁을 걸어 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피해자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일부러 공탁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2천만 원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받아가지 않으니까 법원 역시도 피해자가 공탁금 받아가지 않았으니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겠어요. 가해자 엄벌 실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자가 나중에 법원에다 대고 내가 공탁했었는데 피해자가 받아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받아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도 나를 엄벌에 처했으니까 공탁금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면서 내가 이거 다시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약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해자가 동의해주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동의해줄 리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그 공탁금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자님 그거 공탁금 안 받아가셨으니까 제가 다시 공탁금 가져올 수 있게 동의서 써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공탁금 다시 가져가는 거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써서 법원에 내주면 가해자는 그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살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한 다음에 피해자가 아무리 저 공탁금 받지 않겠어요 라는 의견서를 내도 법원은 가해자가 공탁 건 거를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는 그 공탁금을 되받아갈 수가 없고 피해자는 언제라도 그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저 다시는 공탁금 안 가져갑니다, 가해자가 공탁금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요, 법원에다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걸 제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는 그 동의서가 있으면 언제든 자기가 냈던 공탁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뿐만 아니라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피해자는 이거 정말 죽어도 안 받아가겠다는 건데, 왜? 피해자가 받아가기 전에 가해자가 언제라도 공탁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제출이 되면요, 양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정말 엄벌에 처하는 게 목표다, 혹은 가해자가 내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공탁금을 걸었다, 경제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거 그것만을 고려하겠다, 공탁금 안 받아도 상관없다 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에 더해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문제라도 받아가도 좋습니다 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제출하시면요, 판사는 가해자를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팁을 우리 피해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습니다. 공탁금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가해자가 공탁 걸었는데 그때 바로 받으면 유리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재판 다 끝난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공탁금도 받아서 내 피해도 최소화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가해자가 엄벌에 좀 처했으면 좋겠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탁금을 받자니 가해자가 선처받을 것 같고, 공탁금을 안 받자니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질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재판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공탁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재판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공탁금 안 받아갔으니까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으면 내가 공탁금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탁금을 받아서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싶고 가해자도 엄벌에 처하고 싶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가급적이면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공탁금을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건 상대방 정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필살기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